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중에서 2번을 안 풀었죠, 그죠? 2번은 이제 임대료는 그 산식이나 정의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2번은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197페이지 가시면 임대료의 평가 방법이라는 게 나오나요? 자, 그럼 따보세요. 적산법. 찾았죠, 그죠? 요즘은 이제 그 산식하고 의만 나오기 때문에 구성 요소는 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 그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적산법이에요. 임대료. 자, 임대료 산정하는 게 적산법이 됩니다. 적산을 쌓는다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은 산식이 하나 보이시죠? 그럼 적산임료는 뭐에서 뭐를 곱한다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플러스 필요재용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고, 그러면 뭐에다가 뭐를 곱해요?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유를 곱한다? 기대율을 곱해서 무슨 재경비를 더해줍니까? 필요재경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억이 기초가액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 5%다 그러면 이제 10%의 반이니까 1000의 반은 500이니까 여기다가 만약 200만 원을 더해주면 7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산식을 암기하실 때, 자, 따라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그러면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한다? 기대율. 여기까지 순수이고 필요재경비를 더해줘야 돼요. 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기초가액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해서 기대율을 곱해서 두 번째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뺐어요? 더했어요? 그럼 임대료를 산정했죠? 그런가요? 그럼 오늘 2번에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2번에 기억. 오늘 프린트 2번에 기억. 그럼 기대율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암기 플러스라고 하는 필요재경비에 대한 구성 요소는 잘 나오질 않는데, 감가상각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것도 이제 필요재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필요재경비.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재경비는 영업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세우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나 공실 같은 것도 다 포함시켜서 집어넣다는 거죠.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공익비와 부가사용료 같은 거는 전기료라든지 수도 강렬비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계량기가 따로 달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요. 자, 조세공과는 세금은 어떤 게 안 들어가냐면, 거기 보시면은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보험료는요, 자, 따라합니다. 소멸성 보험료만 된다. 자, 우리가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 소멸되죠. 소멸성만 여기다 포함을 시키자는 거죠. 소멸성. 근데 비소멸성은 일정 부분 임대인이 타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소멸성은 포함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않고요. 공실이 나면은 그것도 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내라는 얘기예요. 공실도 빼고요. 대선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왜 여러분들 그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또 충당하고요. 정상운전자금 이자는 이제 장기차입금 이자, 건축자금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정상운전자금 이자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수입 방식에 구하는 방식이 따라해보세요. 수익 분석법 찾으셨습니까? 요것도 이제 산식하고 의만 나와요. 요즘은 수익 분석법은 밑에 여러분들 수익임료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익임료는 자, 뭐에다가 뭐를 더해요? 불러보세요. 순수익에다가 필요재경비를 더하죠. 그런가요? 여기 이제 적산법의 필요재경비가 같아요. 그래서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은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에는, 자, 보십시오. 임대용 부동산은 우리가 임대 수입에서 재경비를 빼요. 경비를. 근데 얘는 매출액에서 뺍니다. 매출액에서 경비를 빼는데, 자, 삼성 사옥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줍니까? 자기네들이 사용하겠죠, 그죠? 그럼 봐봐. 임대용 부동산에는 이 안에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자, 따라보세요. 임대용 부동산은 안 된다. 자, 따라보세요. 기업용 부동산만 된다.
거기 보시면 일반 기업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얘가 기업 경영, 그러니까 기업 부동산만 되지 임대 부동산은 안 돼요. 찾으셨습니까? 자, 따라서 수익 분석법.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총수익을 분석해서 순수익에다가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죠. 그래서 아까 수익 배분의 원칙과도 관련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문제를 얘기해 보세요. 2번의 정답은 이제 정확하게 몇 번이 정답일까요? 1번인가요? 자, 지금 세 번째 디귿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맞죠? 그 다음에 200페이지로 갑니다. 자, 200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감정평가의 절차와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는 6번에다가 더 별표 쳐보십시오. 요게 이제 무조건 떠야 됩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 요 2번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5번에 감정평가의 절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거기는 적어놓으세요. 여기는 감정평가의 의뢰라는 얘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항, 처리계획, 대상 물건 확인, 자료 수집 정리, 자료 검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료를 검토부터 합니까? 수집부터 합니까?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죠? 그런가요? 평가액을 먼저 결정해요? 평가 방법을 산정해요? 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그리고 절차에 대한 그 순서는 또 제가 나중에 또 야매가 있으니까 그냥 감정평가 의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6번이 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 박스에다 펼쳐보세요. 자, 우리 부동산은요, 평가는 실질 조사가 원칙이에요. 무슨 조사가 원칙이다? 그럼 실질 조사를 할 수 있다. 실질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데 얘도 있을까요? 실질 조사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어때요? 실질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 확인이고 감정평가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그게 과세 목적인지 보상 목적을 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 기시 시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어떻게 비교 방식이냐, 원가 방식이냐, 우리가 소유 전체냐, 일부냐, 그다음에 기준 가치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비교 방식이냐, 원가 방식이냐. 7번, 8번. 그러면 나중에 그냥입니까? 자문 및 용용에 대한 상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자문하고 용용을 받고요. 나중에 그냥입니까? 수수료를 줍니까? 수수료와 실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 이 저자분도 저랑 맞았는데 거기 보시면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여기 공시지가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고, 여기 감정평가서 작성일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죠.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본인이 하신 거예요. 여기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평가의 목적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실질 조사 여부라는 게 나왔어요. 자, 따보세요. 실질 조사 여부. 여기 실질 조사 여부라는 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다시 할게. 공시지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실질 조사 여부라는 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저자분이 감정평가서 작성일이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작성일이라는 건 안 들어가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게 하냐면, 제가 세브란스 의대에 갔어요. 그래서 의대에 갔다. 의과대학에 갔어요. 가갖고, 제가 목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가 왜 왔냐 그래서, 그래서 감기. 그래서 목감기. 그럼 이 의사가 나한테 그냥요, 자문을 해줘요. 그럼 내가 수술을 줄 수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공기 하면 안 되죠. 무슨 지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공시지가. 실질조사 여부도 들어가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시지가랑 실질조사 여부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밑에 가시면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건 이 저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그죠? 그래서 적중이 될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적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내가 어디 갔어? 뭐라고 해? 목감기라고 하지? 그러면 그냥 자문을 해줘.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 네, 공시지가는 별표 3개 치시고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시지가는 옛날에 특강을 해서 토지만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걸 해볼게요. 그래서 아마 공시지가는 아마 동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특강 때 오후 특강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오후 특강을 못 들으려도 동영상은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과목도 지금 이 오후 특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특강 또 그 동영상을 찍으니까 꼭 들으세요. 그래서 공시지가도 오늘 한 3문제, 4문제 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X만 냈는데 자, 따릅니다. 공시제도. 가격 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보여드립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토지는 자, 따라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아까 기억나세요? 표준지 선정해서 비교 방식으로 갔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러면은 자, 토지가 개별 토지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표준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해요. 선정해서 자, 개별 토지의 가격을 매기 위해서 자,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선정해요. 그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선정한 다음에 자, 이걸 제곱미터당 단가가 10,000원이다. 비교 방식으로 가죠. 근데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사정보정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따라해봐. 적정 가격. 적정 가격을 매기거든. 적정 가격은 대표적인 게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은 적정으로 매기기 때문에 사정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적정 가격으로 간다. 근데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갑니다. 자, 그럼 공통점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들어가 볼게요. 공통점이 있는데 공시주체라는 게 나와요. 국장은 뭐를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인가요? 그 다음에 시군구장은 뭐를 줄임말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개별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다 그랬죠? 개별만 누가 한다? 시장. 그럼 나머지 다 누가 해요? 국장이 하죠. 그런가요? 자, 심의를 거쳐야겠죠? 자, 국장은 따라서 중앙. 중앙에 나와요. 항상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치고. 자, 시군구는, 자, 따라서 시군구. 그 부동산 중앙이에요. 얘는 시군구예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같아요. 그죠? 공시 기준일은 똑같습니다. 1월 1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자, 이의신청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은 자, 공실로부터 30일로 합니다. 공실로부터 30일을 해요. 30일이네.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제가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자, 박스 갑니다. 자, 따르세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비주거용은 거의 주택하고 공시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토지하고 주택 위주로 나와요. 그럼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나눕니다.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자, 그럼 아까 결정 공시 주체가 자,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죠? 시장. 나머지는 다 국장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줄여서 그냥 시장이라고 하고 얘는 국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요.
평가사가 산정을 하는데 개별공시가는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국장이 이 표를 작성해요. 자, 따라해봐. 토지 가격 비준표. 이걸 작성해줘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국장이 이 표를 여기다 넘기면 얘가 이걸 가지고 매긴다는 거죠. 그럼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가죠. 자, 박스에 보시면, 자, 따라해보세요. 효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표준지가 하는 효력과 개별이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 효력이라는 자체가 이 표준지 공시가는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있나? 정보 제공 찾으셨어요? 그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가가 일반적인 토지 거래가 지표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요. 자, 국가가 토지 보상해준다, 수용시 보상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가가 공적 지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국가가 산정하는데.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개별 토지를 평가할 때 또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개별은요? 개별은 그냥입니까? 세금입니까? 그럼 세금하고 부담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신 분, 자, 따라서 4대 가부. 4대 가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했어, 옛날에. 몇 대 가부? 그 몇 대가 다 가부야? 4대가 다 가부죠. 그래서 따라서 사용료. 국토부지의 사용료. 자, 대가 따라서 대부료. 그 다음에 여기 가세죠? 가세. 부담금 나오면 이거는 표준지입니까? 이건 개별입니까? 표준지는 하는 업무가 많거든요. 그죠? 사용료, 대부료, 과세, 부담금이 나오는 거죠.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토지는 효력인데 개별은 조세, 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세랑 부담금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 공시일 있죠? 결정 공시일은 자, 얘는 따보세요. 2월 말에 하고요. 얘는 5월 30일 날이에요. 그럼 결정 공시 날짜가 똑같아요? 달라요? 자,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1월 1일이라고 했나요? 근데 공실은 그냥입니까? 다 말일입니까? 말일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공시가 만들어져요. 주택공시가 만들어지면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파트가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이죠.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하고요. 근데 단독은 표준하고 개별을 또 나누겠죠.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근데 공동은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습니까? 단독에서 나왔습니까? 단독에서 나왔죠. 지금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개별만 무조건 다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죠?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얘도 국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효력이라는 단어 있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에만 기준 갑니까? 다른 업무는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따라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자, 얘는 따라서 기억. 기억이 업무를 해줘요. 그죠? 그럼 얘는 따라해봐. 가격정보, 과세 업무, 조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두 가지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보하고 과세에 대한 업무를 해줘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예전에 제가 마지막 날에 했는데, 자, 따라서 25144.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월 30일 날 하죠? 1월 30일 날 하고, 얘는 4월 30일 날 하고, 얘도 4월 30일 날 하는 거죠. 다 그냥입니까? 말일입니까?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25144.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주거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주거용이라는 건 주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비주거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은 자, 단독을, 자, 따라서 일반이라고 한다. 지금 일반이라는 단어 있나요? 단독이 일반으로 가요. 자,
공동은 따보세요. 집합. 찾았죠, 그죠? 요 두 가지 단어만 바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러면 일반은 어떻게 돼요? 표준하고 개별을 구분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구분했나요? 표준하고 개별. 그 표준 부동산과 개별을 구분했어요. 근데 집합은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제가 개별만 시장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하고요. 나머지 다 누가 하죠? 국장이 하죠.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 갈게. 자, 이 비주거용은 그냥입니까? 주택공시와 같습니까? 같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표준은 개별 부동산의 가격 산정만 가요. 근데 개별 부동산과 집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따보세요. 가세 업무, 가격 정보라는 단어가 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얘도 결정 공시하는 날짜가 자, 따라합니다. 144.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월 31일이고 얘도 4월 30일이고 얘도 4월 30일이 되겠죠? 자, 그럼 칠판 봅니다. 얘네들은 그냥요 다 말일이에요. 공식일이 1월 1일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따라서 25144 144 기억하시죠? 그죠? 갑니다. 밑에 가시면 201페이지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좋아하시는 게 자, 따라봐요. 개별은 적정 가격이 안 묻는다. 적정은 다 표준이나 공동주택에만 붙어요. 그런가요? 자, 지금 표준제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그냥입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표준제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표준은 그냥요 적정이 들어가요. 공식일 현재 1월 1일 현재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이라는 게 들어갔나? 찾았습니까? 그럼 적정 가격은 밑에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자, 아까 한정된이에요. 통상적이에요. 정상적 거래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아까 시장 가치와 유사하죠. 근데 이건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지 시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죠. 자, 밑에 적정이 붙었죠. 근데 개별은 적정이 붙어요, 적정이 안 붙어요? 안 붙죠. 개별은 매년의 공시지가 공시기준을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 토지 단위 면적당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따라합니다. 적정 가격은 표준과 공동에만 붙는다. 개별에는 붙어요, 안 붙어? 안 붙는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지금 보고 있나요? 개별은 적정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개별을 매기니까. 근데 표준이나 공동은 그 자체가 적정이 되는 거죠. 그럼 표준주택은 적정 가격이라는 게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표준은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일단은 단독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이라고 하지 공동주택에서 선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매년 공시 기준 현재 적정 가격이고 개별은 적정이 붙어요? 적정이 안 붙어요? 그냥 그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돼 있죠? 공동도 그 자체가 적정이라는 게 붙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어떻게 돼요? 단독을 일반이라고 하고 공동을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표준도 그냥요 적정이 붙어요. 표준 부동산도 적정이 붙죠? 근데 개별은 적정이 붙어요? 개별은 안 붙어요? 집합에도 적정이 붙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따라보세요. 토지 가격 비준표. 그럼 아까 국장이 작성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습니까? 얘를 그 편의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넘기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밑에 작성 산정 기준은 토지가격 비준표의 작성 기준이 되는 것은 무슨 공시가로 기준을 갑니까? 표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개별공시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이 토지가격 비준표죠. 자, 따라서 주택가격 비준표. 그럼 주택도 어떻게 돼요? 주택을 가격을 비준하는 비준표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 작성 기준은 표준주택 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표준이 아까 요거니까. 그래서 개별주택 산정이 되는 것은 이제 주택가격 비준표로 산정하는 거죠. 비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위에 주거용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표준지 조사평가 공시라는 단어가 있나요? 1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감정평가 시험은 이제 바뀌었는데, 자, 국장은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할 때는 한 명이에요? 원래는 둘 이상이에요? 의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다만 지가 변동률이 작을 수 있죠.
그럼 작은 경우는 둘 이상 필요합니까? 하나만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의 감정평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의뢰한 표준공시가의 감정평가업자 제출한 조사평가액은 자, 학계론에서는 다 가중평균이 나와요. 얘는 가중평균입니까? 얘는 산술평균입니까? 얘만 산술평균이죠. 아까 여러분들 적정가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번 배표. 자, 장부상이어도 그냥입니까? 실제 용도로 가야 됩니까? 공시기준 현재 이용사항이라는 게 있죠? 이거 나왔습니다. 실 지정의 사항 고려되지 않고. 자, 우리가 봐봐. 이 표준지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봐요. 자, 따라서 나지상정. 나지상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건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서 건부감가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요. 개발이익을 반영 안 해야 돼요? 반영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에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니은에 다만 개발이익이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공시기를 현재 현실화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표준지의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자, 따라서 대중학안. 자, 내 친구가 대중인데 얘가 좀 우울해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따라서 대중이를 확 안다. 자, 따라서 대중학안. 대표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그건 집가순위 가장 대표져야 되고 높거나 낮으면 안 되고, 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표준적이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확정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되고, 안정성은 일시적이어야 돼요. 그 용도가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된다.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보시면은 5번은 표준주택과 똑같으니까 3번, 4번만 보세요. 3번, 4번만.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와봅니다. 표준지를 선정했어요. 그럼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3번, 4번 보라고 말씀드렸죠? 비부동산은 비주거용 이건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럽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이 아니면. 그런가요? 자, 밑줄 쳐보세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로 봅니까? 개별 공시가로 보죠.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갈게. 표준지로 선정이 됐으면 다시 평가합니까? 평가 안 합니까? 안 하고 걔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아닌 거는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4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 해당 표준주택 가격을 무슨 주택으로 보는 겁니까? 개별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비주거는 아까 이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분할합병에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절 보세요. 칠판 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개별공시지가는 자, 따라보세요. 5월 31일 이게 결정공시하는 날은 원칙이죠?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합병 분할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할 토지에 그해 7월 1일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따로 기준일,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는데 그게 빠졌거든요. 다시 갈게. 7월 1일이 무슨 날짜라고? 기준일이에요. 적어놓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0월 30일까지 간다는 건 너무 좀 그래서 안 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7월 1일서부터 12월 3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의 사유가 발생할 토지에 다음 해 1월 1일이 뭐라고? 기준일이에요. 대자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5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적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분할합병 신축 등에 대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 개별주택 찾으셨어? 자, 그래서 적어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25144 144. 제가 예전에 제 감정평가할 때 개별에 대한 거를 4월하고 5월을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는 몇 월 며칠이죠? 5월 30일이에요. 내 마지막에 한 걸 알고 있는데 기억하시죠? 얘는 몇 월 며칠이다? 5월 30일이고 개별주택 있죠? 개별주택은 언제죠? 4월 30일이래요. 그런가요? 그래서 다시 갈게. 개별공시가는 언제가 결정공시 날짜야? 5월 31일. 개별주택은 4월 30일이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마지막에 이거 따라 주사토. 자, 내 친구가 술을 먹으면 아주 개가 돼요. 그럼 따라서 주사토. 주사가 오버히트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사토. 자, 따라서 주사. 주택은 4월.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5월이라는 거죠. 대답 좀 해줘. 그럼 봐봐. 지금 개별공시가는 몇 월 며칠이야? 5월 30일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개별주택은 4월 30일이죠.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개별은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나요? 그럼 개별주택은 4월 30일 날 원래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분할합병 신축일 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자. 그럼 1월 1일서부터 5월 30일까지 분할 신축주택에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이 뭐라고? 기준일을 잡는 거야. 이해 갔지? 그 다음에 이 기준일서부터 결정공시는 3개월 있다가, 따보세요. 7월, 8월,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6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에 분할합병 신축 등이 발생할 때는 언제가 기준이라고 얘기해봐요? 1월 1일 기준으로 가죠? 그 다음에 원래 개별주택 가격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죠? 그게 결정공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 내 친구가 술 먹으면 개가 되지? 자, 그래서 주사토, 주택은, 토지는 가져가라고. 그럼 개별공시가는 언제 하는 게 원칙인데 5월 30일, 개별주택은 4월 30일, 공동주택도 4월 30일 하는 거죠. 오케이? 공동주택은 안 할게. 입만 아파. 자, 똑같으니까. 자, 그럼 오른쪽에 공시사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토지는 그냥요, 땅이에요. 표준지에 지번이 들어가야 되죠. 단위 면적당 가격 들어가고 표지의 변적, 현상, 표준지 주변 토지 이용상 들어가고 표준주택은 주택이죠. 그럼 그냥요, 건물이라는 것도 들어가겠어요. 대지 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사용 승인 들어가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건축허가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표준주택은 건축허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건축허가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넣어놓으셨고. 개별주택은, 자, 개별은 따라해봐. 지번과 가격. 개별 항상 지번과 가격만 들어가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거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지번 가격만 들어갑니까? 아파트 명칭도 들어갑니까? 동호수 면적 그 밖에 공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들어가죠? 대답 좀 해봐요. 자, 이 비주거용은 암기합니까? 표준 주택과 같습니까? 표준은 표준주택이고 개별은 개별주택과 같잖아. 대답 좀 해봐. 집합은 아까 공동하고 같죠?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별표쳐. 주택가격은 단위면적당 가격은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는다. 않죠. 토지가 아니니까. 오케이? 근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건물의 사항을 공시한다, 공시하지 않는다. 토지는 뭐 연면적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자, 개별 나오면 다 누가 하냐? 신고하죠? 어디에 심의를 거치냐? 신고 부동산 가격에 심의를 거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만 신났나 봤자. 미치겠어. 내가 수강생 같아. 진짜. 할게요. 일로 와봐요. 표준지로 선정한 토지는 개별공시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걸 표준지공시가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1분만. 2분만 더 줘. 의욕 있잖아, 강사가. 나도 일찍 끝나고 싶은데. 3분만. 개별 나오면 다 누구야? 친구야. 마지막. 나머지 다 누구야? 얘는 어디에 심의를 거쳐? 얘는 어디에 심의를 거쳐? 틀리기만 해봐, 그냥. 아시겠죠, 그죠? 공시 기준은 몇 월 며칠이야? 근데 결정 공시 날짜는 1월 1일이야, 다 말일이야. 자,
자, 따라서 25144. 144. 제 친구가 개가 되죠. 술 먹으면. 그 유명한 뭘 알아? 주사토, 주택, 4월, 토지, 개발공시가, 개발주택. 이거 잡으셔야 돼요. 아까 병합분할에 대한 대통령령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토지가격 비준표는 국장이 작성해서 개발공시가 매길 때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표준은 어떤 주택에서 튀어나왔나요? 단독에서 튀어나왔어요. 이게 잘 나와요. 다시 할게요. 표준은 어디서 나왔어? 공동에서 나왔다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바리. 주택은 비주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 그럼 비주거는 단독을 뭐라고 하고 일반 공동을 게임 오버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아시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다음 주는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